강한 군대를 향한 큰 걸음. 장병 인권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여기로 오세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환영합니다. 우리만 있으면 인권은 미션 클리어. 장병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날을 꿈꾼다. 여기는 행동입니다. 원, 투, 쓰리, 포.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어저께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제가 민족 대명절 설이었죠. 네, 설이 돼야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긴 하죠. 네. 내가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하고 실감도 나고. 예. 또 한 살 더 먹어서 우울한 분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두 더 잘 되라고 네. 서로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씩 해줄까요? 덕담이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각자 덕담해주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서 오, 해보죠. 지목 덕담. 네. 지덕. 오. 박지희 대리님, 누구에게? 저는 슬리피님. 네. 제가 2019년에 여기 그 미혼 라인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수장이신 그래서 여기에 수장이신 슬리피님께서도 수장이죠. 리더죠. 네, 리더. 20년에는 연애도 하시고 연예계 돌풍이 되도록 아, 군 인권의 네. 돌풍은 이미 일으켰으니까. 네. 연예계의 돌풍을 일으키라고. 아우 멋있다. 네.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윤기준 중위님은? 저도 슬리피 형 수장. 많이 안 돼 보이나 봐요, 우리 슬리피 씨가. 예. 2019년에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항상 어디에서든 승리자가 되는 슬리피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형 교관님, 저는 우리 슬리피 씨. 많이 안 돼 보이나 봐요. 이제는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모든 상을 휩쓰는 2020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을. 네, 우리 엄브라모 부모님. 네. 그래서 저도 안 돼 보이나 봐요. 요즘 채널 돌리면 그래도 부쩍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실 정도로 저 사람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아직 이름까지는. 저 사람 2020년에는 더 많이 일하시고 많이 버시고 채널 돌리는 데마다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와 좋다. 아유, 몸둘 바를 모네. 자, 오늘도 화목한 행운기 네,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격과 행문의 상관관계를 인권 주제로 정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사격장까지 가는데 완전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지. 이 총도 무겁고 또 날씨에 따라서 난리가 납니다. 전날 비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1사로였는데 표적지 잘못 봐가지고 2사로 거를 계속 싸줘가지고 슬리피 형님께서도 다시 재입대 하시면은 아마 한 만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하사? 비행소문과 함께 기도 활짝 열 시간 신앙의 노래교실. 네. 이야, 까지. 이야. 까지. 아이고,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또 아니고요. 아니에요?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내 품에 들어오게 이 마음과 이 미소와 이 준비가 이삭기로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할래. 역시 행아. 행아. 나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행아. 야, 우리 좋습니다. 소품까지 준비하고. 살리고 있어요, 아주. 네, 2020년도 이 코너를 앞으로 굳건하게 한번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아찔한 초대입니다. 장병들을 아찔하게 만든 고민이 뭘지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98년생입니다. 올해로 23살이 되었죠. 그리고 친한 고등학교 동창 여사친 중에 빠른 99년생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다른 남자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났는데 저한테 오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99년생이니까 내가 오빠라고 하더니 휴가 복귀 후에 통화할 때는 다시 야! 라고 하네요. 둘이 있을 때는 친구고 남자들 앞에서는 오빠라고요? 빠른 년생이면 자기가 원할 때마다 나이를 바꿔도 됩니까? 내가 얘 오빠인지 친구인지 이젠 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바로 네. 이제 빠른 맞아요. 년생 문화. 오늘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은 분이 바로 제 앞에 있잖아요. 슬피 씨. 맞습니다. 네. 이 고민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빠르네. 암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제가 또 빠른 84년생입니다. 네. 영어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Fast 84. 이렇게 빠르다, Fast. 몇 월생이에요? 저는 2월 21일인데 2월 21일. 빠른 중에서도 되게 늦은 팔사네요. 저한테 근데 이 그냥 84년생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친구네 친구네 자꾸 이러면 저는 이제 안 봅니다. 맞아요. 우리 그 행운기 담당 작가 중에 오리지널 84 우리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네라고 했다가 정확히 2달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작가랑. 맞아. 그래서 그 작가 나중에는 내가 졌다. 오빠 하니까 그때서 그래. 그래 막내. 대화를 텄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년생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족보가 꼬여요. 근데 약간 일리도 있는 게 저도 빠른 87이어서 패스트 에릭슨이어서 최희 씨가 86년생인데 저랑은 친구고 또 박지영 씨라고 그냥 87인데 저한테 언니라 그러고 저는 아까 뭐 배지연 선배 빠른 87인데 전 또 선배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게 돼요 서로. 사이가 불편해서 애매하게 멀어졌어. 그리고 다 같이 더 안 모여요. 다 같이 안 모여요. 따로따로만 보고 따로따로만 연락하고 단체 방을 못 봐요. 그 작곡가 이상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버즈의 남자입니다. 유명하죠. 사연에 들리나요? 김희철, 민경훈의 나비잠, 후유증. 네, 또 작곡가 있잖아요. 또 김대희의 김대희의 오늘 밤 심쿵. 오늘 밤 심쿵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그 친구가 오리지널 73년생이에요. 저는 오리지널 74년생이고 어떻게 보면 한 살 형이죠. 근데 네. 군대 동기예요. 군대 특성상 동기라 친구가 됐어요. 저 반말하죠. 예. 사회에서 둘이 너무 친하니까 소주를 마시다가 야 대희야 내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같이 합석해도 될까? 오라 그래. 우린 친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라 그래 해서 왔어. 인사하는데 나는 상준아라고 하고 이 친구한테는 누구 씨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준지 친구면 자기 친구니 자기랑도 말 놓자고 하는 거 맞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준이는 군대 동기라 친구지만 저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 저는 그냥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로 존칭하시죠. 그래서 그 자리가 되게 어색하게 끝났거든요. 그 뒤로는 둘만 봐요. 네, 둘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고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더 헷갈리는 게 고민 장병의 여사친은 98년생한테 오빠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했다. 오빠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빠른 년생들이 족보를 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이런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91년생인데 근데 빠른 친구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90년에 있는 91년 빠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셋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제 오리지널 90년생들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언니. 근데 여기는 또 친구를 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서 전 언니, 여긴 친구. 같은 자리에서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호칭을 해서 이렇게 불편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뭔가 형 같으면 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또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오늘은 하는 짓이 약간 철없어. 그러면 그냥 야라고 하고 그러다 다음날 다시 형이라고 하고 그때마다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기 이분도 그랬나 보다. 아 그러니? 네.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난 연도로만 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함께 다닌 거를 기준으로 해야죠. 그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유명한 친구들로 하면 쌈디라고 있죠. 사이먼 도메니, 쌈디, 뭐 디플로우 이런 친구들 래퍼 친구들이 84예요. 네. 저한테 아주 저한테 큰 형이라고 합니다.
크덩이라고? 그 키가 커서 그렇거든요. 슬리피 형 하면서 꼬박꼬박 형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년생들이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고 이 한 명이라도 이 친구를 하면 안 돼요. 쌈디 씨 생일이 지금 우리 그 작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쌈디 씨 생일이 3월 9일이. 진짜 한 달 차이. 슬리피가 2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달도 안 돼. 7. 18일. 예, 한 16일 정도? 한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깍듯하게 형이라고. 그러면 와우. 진정한 꼰대는 여기 있었네. 찐꽃. 몰라봤네 저희가. 아 근데 또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도대체 이 빠른 년생이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 빠른 년생의 유래는 교육법이 개정된 1949년 국민학교 시절 정부가 이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로 정한 데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 1월에서 12월생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하도록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고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제 빠른 년생은 사라졌습니다.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만 빠른 년생이 적용이 되고 2003년도부터는 빠른 년생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 논란은 2002년생이 나중에 성인 돼서도 계속 있겠네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 빠른 년생이 없어진 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인간관계를 헷갈리게 하는 어려운 문화여가지고 네. 잘 된 일이지 않나. 그래요. 싶어요. 네, 맞아요. 자, 고민을 보내온 장병에게 해결책을 내려줘야 될 시간입니다. 네. 갑자기 빠른 년생인 걸 강조하는 여사친과 호칭 정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정책적으로 잠깐 우리가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은 옛날에 대희 형님하고 저희가 있을 때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게 되면 부모님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했어요. 그렇죠. 행정에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는 몇 년 뒤에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차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뀐 만큼 법대로 오빠 동생으로 호칭을 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태어난 연도로 정리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고민장병은 여사친한테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예, 슬리피도 앞으로 84년생들이랑 친구하고 안 되는데. 아니면은 영어 이름을 서로 붙여서 부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형이나 뭐 동생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진짜 영어 이름 데이빗이에요. 진짜? 왜냐면 데이라서 데이라서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그러니까 뭐 데이 형님 이렇게 부르자고 그냥 데이비드 뭐 슬리피 뭐 빈센트 뭐 이렇게 그냥 빈센트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빠른 년생의 경우 그래서 대학교 학번을 기준으로 호칭을 정리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딱 그 당사자인데 저는 이제 빠른 년생에다가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복잡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다 나 빼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말 놓자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84니까 재수를 또 했으니까. 이제. 그러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연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학번이 아니라.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때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빠른 년생의 호칭을 정리하는 기준을 정해 줍시다. 자, 1번은 대학교 학번, 2번은 고등학교 졸업 연도, 3번은 태어난 연도, 그리고 4번 서로 합의하에 마음껏 하십시오. 네. 자, 거수로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1번 대학교 학번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럼 2번 고등학교 졸업 연도. 두 분. 자, 3번 태어난 연도. 두 분. 네. 4번 서로 합의하에 정하면 된다. 4번이 가장 맞네요. 많네요. 이게 서로 합의하다가 이게 또 꼬인다니까 정부가 이 사람이랑은 합의가 돼서 말 텄는데 이 사람이랑은 또 합의가 안 돼서 안 뜨고 이 사람들끼리는 또 합의가 돼 있고 그러면 예? 네. 아무튼 저희 행군기 내에서는 서로 합의하는 걸로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고민장병 그리고 빠른 년생들과 호칭 때문에 고민인 다른 분들도 저희 투표 결과 참고해 주시고요. 자, 현명하게 서로 합의해서
호칭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정리가 안 되면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좀 고민이 될 때죠, 또. 이해가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우리 수민 씨도 지금 연기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연기를 모르거든요. 전혀 네.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을 보내준 장병은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요새 대이병이라고 있대요. 대이병. 대이병. 네, 네. 대이가 아, 아니고 네. 이병. 네. 네.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요즘에 대학생 5명 중에서 3명이 앓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9.9%가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전공을 택한다고 답변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네. 본인도 그렇고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보다는 내 성적에 맞춰서 맞아. 내 성적에서 가장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것부터 찾을 때도 많고 아니면 여기가 취업이 잘 된대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여기가 취업이 잘 되니까 여기로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전공이란 게 시대별로 인기 있는 학과가 달라요. 예, 제가 이제 93학번 연극영화과 전공인데 90년대는 고민장병처럼 이 컴퓨터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한창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먼 미래에는 컴퓨터가 대세다. 이래서 그랬는데 다들 학교 다닐 때 생각나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과거를 한번 잠깐 돌아보자면은 우리 90년대 때 우리 손지창, 김민정, 이정재 씨가 조연했던 느낌 드라마 혹시 아마 형님은 기억하시겠고요. 그리고 이병헌 씨와 그리고 박소연 씨가 조연했던 내일은 사랑. 그 당시 가장 핫한 학과가 바로 신방과였어요. 신문 맞아요. 기억나요. 바로 맞아요. 대학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때 국어국문학과라는 데가 신방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저희 시대 때 아마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맞아 시트콤 이런 데도 항상 그렇죠. 신방과 신방과였잖아요. 한 분이 있었어요. 네, 다 남자세 신방과, 여자세는 신방과 네네. 있어. 신방과였죠. 네. 네, 여기서 대학생이 저뿐인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90년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 좀 막 컴퓨터 막 나오고 막 386, 486 나올 때. 그죠? 문화라는 네, 맞아요. 기계공학과. 2010년 기계공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진짜 딱이었지. 자, 열심히 조사하셨는데 야, 재료공학. 안 나온 연대가 있어요. 언제예요? 1980년대. 1980년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육사 가라. 대희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육군사관학교 가라. 80년대에는 사관학교가 정말 유망 맞다. 전공이었죠. 최고 인기. 네, 인기 학과였죠. 전공. 네. 자, 2020년대 보면은요, 나노공학, 융합, 재료공학 등 과학계열 전공 인기 예상되고요. 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너튜브 학과가 너튜버 학과.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워 유튜버들은 그냥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저런 너튜브 학과는 진짜 제가 이제 딱 대학교를 간다고 치면은 너무 다니고 싶은 과예요. 제가 볼 때는 개설이 되면 바로 교수님이죠. 겸임 교수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네. 최소 겸임 맞아. 교수는 할 수 있어요. 네, 최소 겸임 조회수가 교수 너무 안 나와서. 그래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학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애과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연애. 그래서 서로 남녀 간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4년 과정이면 너무 길 것 같고 한 1년 과정으로만 단기 대학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 좋지 그러면 않을까. 연애학과를 졸업하면은 뭐가 되나요? 연애 박사. 연애 고수. 그런 연애 건가요? 고수. 연애 카운슬러? 뭐 이런 거 직업은 있잖아요. 없이 연애만 잘하는.
배우자를 잘 만나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학과까지는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뭐 집 구하는 법, 주택 청약하는 법, 적금 넣는 진짜 법, 필요해. 결혼 준비하는 법, 육아하는 법 등 이제 살면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과목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으로 이상한 네. 거 가르치지 말고. 맞아요. 제발 좀 네. 적금 넣는 거, 청양주택 언제부터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진짜. 사기 당하지 않는 법. 계약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네, 좋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에 맞게 신박한 전공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 연구하는 호텔 조리 김치 발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귀농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웰빙 귀농학과 이렇게 해서 와. 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학교 보면 전공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전공 찾기도 힘들고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자 고민장병의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이 평소에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컴퓨터 학과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이제 리스트 같은 걸 생각을 해서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복수 전공을 해도 똑같이 후회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차피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교양 수업을 들을 학점을 다른 전공들을 들어보는 걸 되게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학과, 뭐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저는 무교인데도 신학과 수업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적성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전공을 정하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평생 가지고 싶은 직업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아보고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직접 실제로 만나서 그 전공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직업에 갔는데 막상 그 전공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야 졸업하고도 어떤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른 장병들도 고민이 있으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비행소는 아찔한 초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권공에는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오늘을 기다렸어. 슬리피 노래 교실인가요? 아까 노래를 해주셨었죠? 네, 답가인가요? 오늘 고민 장병은 네. 엄정화 누님의 노래와는 반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영상부터 보시고 갈게요. 그래요? 나와라 뿅! 행궁기 let's get it 리얼 병영톡 행궁기 빵 터져 빵빵 터져 군인권의 돌풍을 일으켜줘 외쳐줘 외쳐줘 장병의 인권을 외쳐줘 지켜줘 지켜줘 행궁기가 인권을 지켜줘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사격 훈련 시즌이 되면 저는 허벅지 운동부터 합니다. 총 쏘는데 허벅지 근육을 왜 키우냐고요? 지휘관님의 이 한마디 때문이죠. 사격 불합격자는 완전 군장으로 부대까지 걸어온다. 사격장에서 부대까지 산을 넘어야 하는데 걸어서 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사격 훈련 받느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한 번도 못 쉬고 10km를 걸어오면 종아리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차 타고 제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사격 합격 장병들을 보면 자괴감마저 듭니다. 군인에게 사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압니다. 저도 명사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격이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부대까지 걸어온다고 총을 잘 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격 훈련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이런 고민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 군인이라고 다 총을 잘 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앞에 있잖아요, 지금. 전설의 예.
맞습니다. 국방부 빵발 출신. 빵발 슬리피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총을 못 쏘는 것도 서럽잖아요. 네. 근데 부대까지 걸어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네. 자, 그럼 오늘은 사격과 행군의 상관관계를 인권 주제로 정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사격을 잘하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면은 이렇게 뭐 사연도 고민도 안 보냈을 거예요. 제가 왜 빵점을 받았겠습니까? 빵발. 그런데 사격장까지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격장은 보통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아니면 그 사격 시 총알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다 계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 가파른 언덕 위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사격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왜 사격장까지 가는데 완전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지 저는 그게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힘들어요. 네. 사격에는 보통 우리가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체력, 정신력,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수에 올라가가지고 30발까지 집중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일단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휘관 입장에서 체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사격술에 필요한 요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각 사료별로 또는 자세를 바꾼다거나 또는 집중하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꼭 부대마다 다 전부 걸어서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사격장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사격장에는 행군을 통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거리가 아주 먼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사격장이 보통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 부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도 했으니까요. 네, 일단 사격장까지 가는 길도 정말 힘들지만 사격장 가서 바로 총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격하기 전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격장에서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목 두신다고 하잖아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그 엄청난 크게 표지판이 적혀있는 사격장 안전수칙을 1번부터 10번까지 크게 제청을 해야죠. 복명복창. 복명복창. 사격장에서는 안전을 준수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걸 다 제청하고 두 번째는 조별로 나눠가지고 사격하기 올라가기 전에 PRI 훈련. 다들 아시죠? 프리마릴리 라이플 인스트럭션이라는 사격술 예비 훈련을 보통 여러분들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단점. 바둑돌 올려놓고 격발해 보셨죠, 형님들? 네, 그럼요. 그 격발 연습부터 시작해서 네. 조준, 호흡 이런 단계별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PRI 훈련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총도 무겁고 또 날씨에 따라서 난리가 납니다. 전날 비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다 진흙이고 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그럼요. 그래서 PRI가 원래 뜻은 따로 있지만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그 PRI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사격 훈련할 때 총만 쏘는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사격 훈련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거든요. 총을 뭐 몇 미터에서 쏘는지도 사실 모르고 맞아요. 뭐 이런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격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보시죠. 아, PRI PRI. 훈련. 아, 백사로. 와! 저 드럼통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아, 바로 자, 바둑을 나왔죠. 저렇게 격발을 해서 떨어지면 안 돼요. 격발. 저거 성공하기 너무 어려워. 잘 골랐네요. 영점 사격? 개인이 지급받은 K2 소총을 자신이 조준한 곳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총 가늠자를 조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탄알집 인계! 탄알집 결합!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고정관 훈련병 선발! 정말 떨리죠. 준비된 사수부터 3발! 사격 개시! 엄청
무서웠어요. 너무 반동이 심해가지고 쏘는데 조준도 잘 못하겠고 처음이라 너무 어려웠어요. 준비 과정을 착실히 배운 훈련병들. 마지막으로 사격 훈련의 꽃, 기록 사격을 위해 이동합니다. 입장. 할 때 진짜 떨리죠. 안전거리 결합. 우산탄 10발 확인 이상무. 하나씩 결합. 와우. 우와. 결과. 무슨 컴퓨터로 다 기록이 나와요. 볼링 치는 것 대박. 같이 신기하다. 방법 다 알지? 네. 군인과 총은 하나다라는 말도 있듯이 군대에서는 총을 소중한 애인처럼 다룬다고 하는데요. 사격을 마친 훈련병들도 오늘 하루 함께 수고한 총을 열심히 갈고 닦으며 손질합니다. 져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총을 쏠 때마다 판매가 이기지 않습니까? 판매 제거를 해주면 이 총이 더 부드럽게 이제 장전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먼지가 들어가 있으면 혼났죠. 아니 한 발의 총을 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그럼요. 하네요. 그렇죠. 네. 정작 총 쏠 때 손가락에 힘이 남아있질 않겠어요. 네, 100m도 사실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근데 250m 표적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격이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0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사격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없을래나? 빵발보다요? 제가 있어요. 제가 네. 종이에 한 군데도 뚫린 데 없어요. 슬리피 씨가 빵발인데 옆에 사람이 3발 쏘는데 옆에 사람이 6발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슬리피 씨가 쏴준 거죠. 네. 0점 조준이 잘못된 거죠. 그건.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에서는 제가 1사로였는데 표적지 잘못 봐가지고 2사로 거를 계속 쏴줘가지고 저는 없고 옆 친구는 더 많이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동기들 중에 유독 못 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모든 조에 다 투입되는 다시 쏴라 다시 쏴라 다시 쏴라 잘 쏠 때까지. 맞아요. 사실 뭐 사격 훈련에서 가장 힘든 건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탄피를 잃어버렸을 때. 총을 쏘고 나서 튕겨 나가는 탄피 있죠. 네. 그 탄피가 하나라도 이게 없어지면 찾을 때까지 부대 복귀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밤 새서라도 찾아야 돼요.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요. 네. 사실 요즘에는 탄피 바지가 아까 화면에 봤듯이 이렇게 소총에다 착용하는 걸 봤겠는데 되게 예전에 좋더라고요. 대형 유명하실 네. 때는 잠자리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대우면서 그 탄피를 받아왔어요. 정말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야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피가 날아가다 보면은 더 찾기 어렵고 지금은 방탄조끼도 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안전에 좀 더 약간 좀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아까 뭐 잠자리채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옛말이에요. 네, 맞죠. 저 같은 빵발 사수도 안전하게 만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특등 사수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장비 나와라 뿅뿅. 엎드린 장병들이 총구를 겨눈 채 사격 자세를 취합니다. 날카롭게 표적을 조준하는 사수는 올라오는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장병들이 사격하고 있는 화기의 모델은 K2C1. 여기에 워리어 플랫폼 장비인 3배율 확대경과 주간 조준경, 표적 지시기 등을 장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사격에서만 80%에 가까운 인원이 특등 사수를 달성했습니다. 특등 사수의 조건은 13발 중 11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전투 준비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쏘신 거예요? 게임 같이 그거 떠가지고요. 네, 영상에서 처음 사격을 해보셨다는 분도 명중하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네. 도대체 기존 사격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 사격 장비의 확대경, 조준경, 표적 지시기가 추가된 미래형 장비를 워리어 플랫폼 장비라고 하는데요. 먼저 확대경은 멀리 있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타격점을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조준경은 정확한 타격을 도와주는 장비인데요.
위에 보이는 빨간색 점을 표적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실편대 타격이 가능합니다. 와. 우와. 대박. 또한 표적 지시기를 활용해 보신 것 같이 야간 사격 시에도 무리 없는 사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나 왼쪽이었는데. 우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야, 야간에도 깜깜한데. 오. 그렇죠. 야간에 이제 투시력을 통해 가지고 사격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막 게임상 화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격 게임. 실제로 이를 사용해 사격 훈련을 한 결과 특등 사수 비율이 워리어 플랫폼 착용 전과 비교해서 63.4%에서 75%로 높아졌고 민간 자문위원 15명을 초청해 주 야간 사격 실험을 한 결과 참가자 전원이 90%가 넘는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간 자문위원이요. 네. 이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정성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워리어 플랫폼 장비에 사람 소리는 크게 그리고 총소리는 작게 들을 수 있는 헤드셋이 추가되어 난청의 위험이 없는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높은 명중률에 안전한 사격까지 정말 완벽한데 제가 군대 있었을 때 저 워리어 플랫폼이 있었으면 빵발까지 지금 가도 안 됐을 텐데 좀 너무 아쉽네요. 네. 그 워리어 플랫폼 장비는 2022년까지 특수부대, 일반부대 순으로 나눠서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슬리피 형님께서도 다시 재입대하시면은 아마 한 만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하사?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한통신사와 육군사관학교가 스마트 649축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네. VR, AR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투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 속에서 개인 무기로 영점이나 야간 사격 등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사격장도 이제 좋은데 복되기 전까지 사격 그 실력을 키워야 될 텐데 사격 훈련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장병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아, 여유 있네요. 네. 아, 귀여워. 가장 힘든 것. 저 어떤 선택했어요? 저 PRI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일단 반복적인 훈련으로 굉장히 체력 소모도 심하고 장구류를 다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저 PRI 투표했습니다. 제가 원래 총이 K1이었는데 이번에 K201이라는 총을 받았습니다. K201이 뭐냐면 유탄 발사기가 달려있는 총인데 그 총이 되게 무겁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K1보다. 저 탄피해수에 투표를. 그렇지. 탄피해수. 저 탄피 한번 잃어버린 지 있어가지고 밤에 야간 사격하러 갔었는데 지금 사격을 하면 수면 시절에서 저기 문까지 날아가요, 탄피가. 저도 옷 다 벗어가지고 네, 옷에 굉장히- 들어간 거 아닌가 말하면서 다 찾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0발 아니면 9발을 쐈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알고 보니까 9발. 맞아요. 저런 게 안 썼어. 저럴 때가 진짜 많아요. 총기 손질이 가장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그 총기 손질 골랐어요. 총기 손질. 이게 닦는 건 안 힘든데 진짜 검사할 때 가끔 진짜 다 모아놓고 총기를 흰 장갑을 끼고 이게 검은 매가 나오면 다시 닦는 건데 진짜 거의 다 다시 닦아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진짜 총기 손질이 힘들구나. 이게 솔직히 진짜 아예 안 나오게 좀 닦긴 좀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게 약간 마법처럼 닦아도 계속 맞아.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닦여 나와요. 사격은 진짜 너무 안전. 아, 역시. 오, 오빠 맞췄어. 이야, 장병들이 뽑은 사격 훈련할 때 가장 힘든 것 1위는 무려 80%의 선택을 받은 전날 총기 손질이 뽑힌대요. 그렇지. 와, 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PRI가 제일 힘들어 보이고 총기 손질은 그냥 그나마 할만해 보였거든요. 근데 와, 장병들이 왜 1위로 뽑은 걸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 하시잖아요. 바로 저 총기 손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기 선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디테일한 걸 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는 게 아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장병들이. 그렇죠. 저걸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살아낸다. 자기 이불도 개고 청소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귀차니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통 총기 손질은 사격 훈련 전날에도 하지만 평소 개인 정비 시간이나 주말에 하기도 그렇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장병들을 1위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 사연에서는 걷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었고 지금 리서치 결과 보면은 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 부대는 사격장에 갈 때 버스를 탄대요. 아주 좋은 부대입니다. 진짜 많이 멀구나. 진짜 많이 멀면 버스 타죠. 그래요? 네, 고민 장병도 이 부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할 시간인데 사격 불합격자에게 내려진 행군 지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격 훈련 중 교육의 목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폭행 혹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보행 얼차려 규정에 보면 1, 2병의 경우는 1회 1km 이내 단독 또는 완전 분장하고 또 계속 3회 이내만 반복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km겠죠. 상병장의 경우에는 1회 1km 이내로 해서 단독 또는 완전 분장 시에 계속 4회 이내, 그러니까 4km 이내만 반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민 사연의 경우 얼차려라는 명목으로 휴식 시간도 없이 연속으로 2시간,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걷게 했으니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긴 말 필요 없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해결 방법은 실력을 늘리는 것뿐이죠. 사격 실력을 늘리는 건데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혹시나 내가 주시력이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 주시력이 왼쪽인데 여태까지 왼쪽 눈을 감고 총을 쏘지는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도. 자, 근데 만약에 주시력이 왼쪽 눈이어서 오른쪽 눈을 감고 쏘려면 이거를 반대로 해야겠네요. 네, 반대로. 그 불편하네. 근데 손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하나 정도 포기해야죠. 그래서 보통 사격할 때 양안 조준을 먼저 하라고 해요. 양쪽 눈을 다 뜨고 해봐라. 그리고 뜬 상태에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쪽 눈을 뜨기 때문에 시력이 좀 저항을 좀 덜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 꿀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게임 중에 총 쏘는 게임 많잖아요. 그 서든 시계 게임 같이. 그런 게임으로 미리 연습을 하면 실전 사격에도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휘관님이 불합격자들에게 과한 행군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거겠죠. 자, 같은 간부 입장에서 사격 불합격자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우리 의견을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불합격자들한테 얼차려를 주기보다는 반대로 합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들한테만 시원한 음료를 사준다든지 뭐 특별한 간식을 준다든지. 저는 이 장병들의 취약점을 분석해가지고 카드로 작성해가지고 그 취약점에 대해서 집중 반복시킴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인에게 사격은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격을 잘하건 못하건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사실만큼은 우리 모든 간부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병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군 기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군대 보낸 아들 남친에게 편지가 왔다고요? 그때 그 감동 행군기가 다시 일깨워드릴게요. 수리남매가 대신 읽어드려요. 사서함 0612. 장병들의 손편지를 소개하는 사서함 0612. 네, 오늘은 어떤 편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키워드는 노래인데요. 네. 가사를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나와라 뿅.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술이 들어간다. 술이야. 온종일 정신없이 네. 이 노래 좋아했는데. 자, 이렇게 이 곡 저 곡 다 이어서 붙여진 퓨전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오늘 편지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딱 봐도 술. 그리고 술 때문에 속상해하는 편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이나 연인 중에 심각한 애주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친이 네, 저도. 혹시 여자친. 좀 전화할 애주가? 때마다 술 먹고 있어갖고 좀 남자친구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친이 너무 애주가여서. 단순하게 술만 많이 먹어서 속상하진 않을 거고요. 술을 먹는데 항상 남자분들 사이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좀 그래 질투가 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남편이 회식이나 술자리가 잦아서 많아서 아내들이 네. 속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반대의 경우가 혹시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내 보고 술 좀 그만 먹어. 네, 여친 내지는 아내 술 좀 그만 먹어. 자, 키워드 가사들이 심상치가 않아서 더 궁금해집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빨리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모두 다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공개를 해야겠죠. 어떤 편지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소함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소함 0612. 사랑하는 전수경 여사님께 엄마, 항상 투덜거리고 징징대었던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 내가 필력이 좋지 않아 어색하고 서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생활했던 게 행복했다는 걸 군대 와서 깨닫고 있어. 그렇죠. 어제 엄마랑 통화하고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 아직은 힘든 생활 중이지만 어서 빨리 익숙해져서 편안한 생활하고 있을게. 항상 사랑해 엄마. 누나, 아직 군 생활이 2주 넘게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이랑 만나고 싶어. 편지 늦게 보내서 미안. 전화하고 누나 생각 너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군대 안에서 적어보는 중이야. 글씨가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길. 점점점.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수료식 때 멋진 모습으로 있을 거니까 잘 때 다리 쭉 펴고 자. 항상 누나는 내 멋진 누나니까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있어도 돼. 사랑해 누나. 아버지, 항상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 묵묵하게 길러주셨지만 사랑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없어도 술 많이 먹지 말고 엄마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몸 건강 생각하시고 담배나 술도 조금씩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아버지,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 제 딸인가요? 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요. 가족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 원상목 이병의 편지였습니다. 네, 원상목 이병의 편지에 사랑한다는 말을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하고 사랑꾼 아들이래요. 네, 사랑하는 전수경 여사님께 멋진 누나 이 표현만 봐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네, 아버지에겐 술 적당히 드시라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네, 효자네요. 진짜. 근데 편지 약간 톤이 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랑 누나한테 쓴 편지는 편하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살짝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거리가 조금 그렇죠. 다 맞아요. 느끼셨죠? 네.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원상목 이병의 질풍노도 시절에 좀 반항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좀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 제 와이프가 살짝 어려워졌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였군요. 네. 많이 혼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정작 속이 깊은 얘기는 또 아버지랑 한대요.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다. 아무튼 그리고 아버지랑 나눈 대화는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어머니한테도 잘 안 알려줘서 오히려 어머니가 질투를 좀 하신다고 하네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죠. 네, 그래야 아버지랑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거든요. 자, 아버지랑 친해지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돈을 드린다. 저랑 한번 저기 인권경제 시네마 영화 떠나보자면은
2004년도에 개봉한 우리 가족이라는 영화가 혹시 있어요. 그 당시 현재 네네. 당대 최고면 주연 씨하고 수혜 씨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이 수혜 씨가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 어느 날 중간 보스로부터 자기의 보스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안 주연 씨 아버지가 그 범죄를 본인이 대신하겠다고 중간 보스에게 찾아갑니다. 결국 수혜 씨를 따돌리고 본인이 직접 그 범죄에 가담해서 딸을 대신해서 그 보스를 죽임을 당하고 본인 역시 범죄자가 되는. 아니 아버지와 아들 얘기거든요. 아니 나잘 모르겠어. 뭐 아빠와 아들은 술 한잔 하는 게 가장 좀 맞아요. 아버지 뭐 이때 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얘기를 탁 터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남자 대 남자로 술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아버지랑 같이 헌팅 포차에 가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 입장이 안 됩니다 요즘에. 아 이거 안 좋아요. 나이 제한에 걸려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 역할극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돼보고 제가 아버지가 돼봐서 서로 한 하루 동안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원래. 그건 맞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비슷한 거로 뭐 군대에서 선우님끼리 많이 하는 거죠. 아빠랑 이제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보자. 야자 타임. 야, 아버지랑요? 야자 타임. 아버지랑요? 잘못 얘기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보낸 영상 편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고 싶어서 전날 송년회로 잘 자고 있는 남편도 깨워서 같이 찍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뿅! 상무가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아빠 나 잘했지? 누나는 대구 가서 같이 못 찍었다. 너 편지 속에는 적응 잘하고 있다는 말에 너무 기쁘더라. 정말 근엄하신 표정으로 저러고 계시니까 귀여우시네요. 쿨 계속 누르고 계세요. 항상 안 되는 건 없고 하면 된다는 신념하에 군생활 잘하고 오길 바란다. 아니 저걸 왜 정직하고 씩씩한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 2020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어지길 바래. 군 장병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사랑해. 네. 너무 웃겨.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2020년이 경자년 쥐의 해라서 미키마우스. 센스 있게 또 쓰신 것 같아요. 여자를. 누나는 아쉽게도 다른 지역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항상 동생을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상 편지만 봐도 참 유쾌하고 화목한 가정인 게 느껴집니다. 원상무 이병 가족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힘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군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군기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사소한 국민일리의 우편함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마구마구 나눠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깜짝 선물 박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차렷 경례 행군. 난 20대에 이걸 못해서 아직도 후회된다. 왜 가져왔어 김치? 진짜 먹지도 않는데. 그 김치 져주시면. 이렇게 운동 한번 세게 빡 하고 나면 아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우주 여행, 뭐 세계 여행, 억만장자, 뭐 여배우랑 뭐 연애 다 써. 쓰는데 뭐 돈. 맞아. 행군이 분들은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저는 취미가 만취해서 영화 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그 보드 매니아라서 보드를 이렇게 잘 좀 타는 편입니다, 사실. 저기. 글씨가 되게 예뻐요. 얼굴이. 아니, 이번 주에 아니에요. 명대사네요.